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도강은 매물이 없고 마포는 매수 문의도 없다. 이렇게 되면 거의 거래량은 절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노도강은 그동안 많은 매수세가 그래도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11호 규제를 통해서 노도강마저 토호제로 딱 묶이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얼어붙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갭 투자의 성지라고 불렸던 노도강 이외에 조금 단계를 올려서 진입했던 마포구 역시도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어 가고 있다. 매물이 12%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앞으로 집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무쌍하게 전개가 될지 많은 집주인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조바심을 안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토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 안고 세 받고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물을 다 걷어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매물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부동산 시장의 약세는 금융시장의 강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4,200선을 뚫었었죠. 근데 이렇게 화랑과 같이 불기둥처럼 타오르는 증시 시장에 B2 논란 굉장히 좀 많이 불거지고 있고요. 일단 가계대출 4조 8천억 그리고 1조 6천억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만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 역시 뭐 부동산으로 진입하려 했던 수요가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 세우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런 어떤 비투는 상당히 좀 조심조심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나도 빨리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것도 몰빵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금 달걀을 바구니에 나눠서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트폴리오, 늘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공식이죠.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다 너무 몰빵할 이유도 없고, 또 금 쪽, 가상화폐, 그리고 국채, ETF 등등 해서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 좀 알아보시면서 아파트값, 특별히 구축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쏠쏠하게 금융수익은 올리시면서 여러분 다 부자 되셔야 되잖아. 그죠? 뭐 부자는 뭐 차치하고라도 안정적으로 내 집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자가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스탠스, 방향전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디 꽂히면 그냥 대출을 그냥 무진장하게 받는 그런 어떤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워낙에 부가가치 단계가 높은 곳 아닙니까? 근데 뭐 천문학적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진입까지 했었으니까 금융시장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뭐 10,000원짜리 종목도 있고,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보통 뭐 부동산 진입할 때 5억 이상 진입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빚을 내는 데는 그냥 거의 무감각한 그런 어떤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1조 1,807억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는 지금 1.47%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죽고 있죠. 왜? 코스피는 전날 떨어지면 그 다음날 다시 튀어오르는 탄력성 아주 전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무조건 줍습니다. 이삭 줍기 하듯이 주어서 다음날 수익을 반짝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기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스탯이 그만큼 단단하게 지금 올라와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난리가 났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20일 새벽 한국 시간입니다. 어닝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주식과 비트코인이 슬라이드에서 nervous fray, 굉장한 어떤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왜냐?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만큼 나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AI 거품론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황 사장님은 5천억 달러 주문 들어왔다고 깜짝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는 13% 껑충 뛰었고, 공포와 탐욕 지수 역시도 계속적으로 극단적 공포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데, 그래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쭉 하고 올라와 있죠. 역시 주식시장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뭐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잖아. 뭐 자전 거래할 수도 없고, 또 아파트 가치라는 게 뭐 한국 시장에서는 호가세로 그냥 계속해서 버텨왔던 거고, 아니 주식 종목 시장에서 어떻게 스스로가 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그냥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런 공포감마저도 없다. 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영끌 받는 것도 문제고, 좀 막무가내 단기 시세 차익 노리고 그냥 뭐 머리 그냥 땅에 박을 정도로 그렇게 막 진입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포감마저 없다는 거. 매수 타이밍 놓칠까 지금 시기에도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꾸로 가는 공포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으로 뭐 타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리스크를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겠다. 하락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어.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포인데 이걸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금융시장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피를 말리는가? 그만큼 거품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닷컴 버블, 또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폭락 양상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를 말리는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근데 한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 1990년 일본 버블 터졌었죠. 미국은 2008년도 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부동산 와장창 박살났었죠. 중국은 5년 전, 6년 전에 중국 재벌들 다 청산당하는 그런 어떤 이 사태, 부동산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긴장감을 높이는데, 한국은 기본적인 공포가 없다. 그래서 대버블을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례로 민간임대 아파트 4만 가구, 이 편한 세상 미래입니다. 여기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한 4만 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 전환을 맡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29일 의무 임대가 이제 끝나면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계속 여기 눌러 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분양 전환을 해서 내가 분양금을 내고 이제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남 수정이 딱 토호제로 걸렸어. 그래서 LTV 70%가 폐지돼 버렸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40%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는데, 이게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LTV 70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40%로 축소돼서 분양전환단지 이제 무주택자들 대출 굉장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못 받아서 내가 분양전환 못 받는데 이거 임대 연장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엄청나게 거세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생존권이 걸린 문제죠. 분양전환 시기에 대출 파이가 이렇게까지 깎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2달 전까지는 충분히 내가 이제 이번 달에 마감이 되니까 어느 정도 70% 땡겨와가지고 여기 내가 분양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5년 만에 이제 LTV 70%가 박살이 난 거라. 그러니까 지금 벼락거지 될라 라는 포모 현상이 더욱더 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양전환 아파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거는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는 임대를 착실하게 사셨다가 이제 분양전환 맞이하는 어떤 시기가 됐는데, 이거 대출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거 8년 동안 장기 플랜으로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4만 채가 지금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다 그냥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편한 세상 위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인데 테라스 위례 360가구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4만 가구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좀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다. 지금 대출도 깎이고 있고, 금리는 주담대 금리 더 올라갈 공산이 크고, 이제 페드에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으려고 그러죠.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뭐 주식시장은 AI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지금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건데, 이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다. 금리 자체는 절대로 내려올 상황이 아니다. 일본 니혼게이제 신문도 오늘 뭐 초기 금리, 장기 금리가 1.75% 정도 상승을 해서 약그 주나라렌, 결국 17년 상간에 가장 높은 어떤 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금리가 그래도 엔저 현상으로 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좀 잘 유지를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도 빠지고 있어. 아니, 안전자산에 불리고 있었던 금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다시 올랐었는데, 국내 금, 김치 프리미엄도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국고채 3년물,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폭탄 발언하는 바람에 국채금리 3년물이 막 흔들흔들 거렸죠. 왜?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 그러면 국채금리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환율까지도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어떤 결과. 결국 이거 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주담대 금리로 돌아온다. 환율이 지금 거의 세팅되고 있습니다. 1,400원이 너무 익숙해.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올 공산이 없으니까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신용 부도 이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CDS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황당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국채 또 환율 주식시장 삼각파도가 결국에는 기승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동산 시장을 직격한다. 2025년 올해입니다. 1월에 금리 7% 육박했었어요.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뭐 10개월 전의 얘기인데 고스란히 찾아옵니다. 이번 달 6% 이제 확정됐죠. 11월 달 되면 7% 이제 딱 그냥 착륙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집 사지 못하면 이거 뭐 영원히 사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지금 서울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노도강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거는 10월 달 얘기다. 그죠? 10월까지의 얘기입니다. 10월 16일부터 토제가 확실히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10월 지금 지표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전체적인 추세를 좀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호가세를 보면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지금 플러스가 찍히고 있죠. 근데 굉장히 호가세도 약해. 지금 0.1 정도, 0.3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실거래가는 1억 7천씩 2억에 가깝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도봉안신이 1억 7천, 해머로 1억 7천, 상계주공 10단지 1억 6천. 대부분 5억, 6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어떨까요? 여기도 강남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11월 5일 날 6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역시도 3억 하락했어요. 11월 5일 거래죠. 대체로 여기는 뭐 53억에서 47억, 저세상 분양 가격이니까 무시하고 15억에서 12억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대목이다 할 수가 있죠. 강남권 호가세도 그닥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크게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초구 한신설에 4억 2천 하락했고요. 11월 7일 거래. 반포자이 역시도 11월 5일 거래에서 73억에서 70억, 3억 하락. 이런 고가 아파트는 좀 할 말이 없네. 아무튼 간에 호가세는 지금 서초구도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버티다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탈출문을 열어 제껴야죠. 송파구 올림픽 패밀리 2억 9천 11월 6일, 갤러리아 팰리스 송파구 11월 6일 거래가 2억 8천 떨어졌고요. 잠실 헬스가 11월 5일 2억 3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잠실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굉장히 강남 3구에서
가격 변동폭이 큰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송파구가 그래도 호가세가 제일 세죠. 0.8, 0.9로 지금 플러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다 10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11월 달 지표가 확실히 좀 나와줘야만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확실한 어떤 하방 압력 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주택 매매 가격지수 월별 상승률을 보시더라도 10월 달에 쭉 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규제 전에 빨리 집을 사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급박하게 몰린 겁니다. 패닉 바잉이었죠. 10월이 집값 서울 7년 내 최대 상승 찍은 이유는 10월 15일 규제 발표되고 10월 16일 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상에서의 11월 달 거래가들을 보면 다 촘촘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그리고 신고가라고 불리는 그런 아파트들은 그냥 때때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나오는 곳들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이유 없다. 그래서 막판 매수세가 10월 달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지금 뭐 최고 상승 아파트를 보시더라도 6천만 원, 2천만 원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고 있고요. 양천구 신시가지 아파트들 재건축 물려가지고 어마무시 올랐었는데 뭐 지금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 6천만 원, 그리고 서대문구 2천만 원, 롯데캐슬 베네르츠 역시는 보합 상태고요. 도봉안신 오히려 마이너스죠. 목동 신시가지 12단지 역시도 마이너스. 송파구 거여 5단지 마이너스 1억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고 상승 아파트도 그렇게 눈에 띄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조정기를 거치면서 또 한 계단의 어떤 스탯을 쌓아나가면서 굉장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반대급부로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지금 지표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기회가 찾아올 것 같고요. 제가 초중반에 말씀드린 이 분양전환 단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가장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전환으로 살고 있다가 토지로 딱 묶이는 바람에 대출 파이가 확 줄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선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분양전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이 공급 라인의 이 파이프라인 아닙니까? 분양전환 아파트가. 더 이렇게 좀 튼실하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상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5년 만에 이 70%가 40%로 훅 떨어지면서 분양전환 아파트가 기존 안정적으로 임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여기 좀 눌러 살아야 되겠다 하고 대출 파일을 좀 들여다보니까 30%가 떨어졌네.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죠. 실수요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니까. 투기판, 그리고 갭 투자 막기 위해서 규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실수요자가 지금 피해가 좀 적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금융시장의 대변동과 더불어서 한국 아파트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포가 없는 시장은 정말 공포스러운 시장이다. 역설적으로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거품 가격들이 꺼지는지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먹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